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은요, 처원경찰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그리고 처원경찰의 임용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들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먼저 봅니다. 처원경찰은 배치하고 싶다고 해서 뭐 다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배치 대상 시설이 있고 또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된다. 그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처원경찰 배치 대상을 가서 볼게요. 처음 보시면요, 처원경찰에 배치 대상이 있다. 그래서 뭐 처원경찰 배치 대상 아닌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땠죠? 국가기관, 뭐 그리고 또 공공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볼게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국가기관은 어떤 국가적인 업무를 하죠. 공공단체는 어떻죠? 어떤 공적인 업무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데가 배치 대상이다. 아울러서 and 어땠죠? 또 이 관리, 이런 데도 배치 대상이고요. 여기 이런 기관들의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과 사업장이 그렇다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 공공단체가 배치 대상이고 또 국가기관, 공공단체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과 사업장이 처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어땠습니까? 여기는 순서를 잘 보세요. 국내 주재 외국기관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 개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국내 기관보다 외국 기관 같은 경우는 취약한 문제가 생기고 또 국내 주재 외국 기관에 뭔가 어떤 경비 업무라든지 뭐 그런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교적인 마찰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떠냐면요, 국내에 있는 외국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 외국 주재 국내 기관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외국까지 우리나라 처원경찰법이 미치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어떤 시설들이 그렇다. 그게 바로 밑에 쭉 하고 나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죠? 선박, 항공기, 그리고 이런 수송시설. 특히 여러분 어땠죠? 비행기 탔을 때 처원경찰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데 보면은 처원경찰들이 있었죠. 그리고 언론, 통신, 그리고 인쇄업을 하는 시설사업장 이런 데도 뭔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봅니다. 또 학교 같은데, 그리고 또 뭐죠? 의료기관 같은데 처원경찰 어떤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공공의 안녕 질서, 편안하게 어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지, 그리고 국민 경제를 위해서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 이런 데를 행안부령에서 배치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놨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배치 대상이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죠? 일종의 배치 절차를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원경찰에 먼저 배치 신청서부터 봅니다. 배치 신청서부터 볼게요. 신청. 그럼 누가 누구한테 처원경찰 배치를 신청한다 그랬죠? 처원경찰 배치 받으려는 자가요. 배치 받으려는 자가 물론 이 배치 받으려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배치 대상 시설물의 시설주라고 보세요. 이런 자가 어땠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 시설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자세히 봅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치 신청할 때 말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배치한다. 배치 신청한다. 그러다 보니까 배치 신청할 때 제출되는 서류가 있다. 이때 이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서류의 종류를 나열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못했습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여러분 볼게요. 처원경찰은 어땠죠? 경비구역 안에서 경비 업무만을 담당하는 그런 하면서 제한적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구역 평면도 이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경비구역 평면도가 들어간다. 왜? 처원경찰이 이 경비구역 안에서 근무를 하니까요. 그리고 배치계획서가 들어간다고 했죠.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배치계획서 이런 따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땠습니까? 한번 봅니다. 지방경찰청장한테 제출하는데, 근데 뭐라고 했죠? 어디를 거쳐서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봅니다. 여기 제출을 하는데요. 제출하는데, 배치받으려는 자가 이렇게 봅니다. 관할경찰서장을 거쳐서 지방경찰청장한테 제출한다. 요 의미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청경찰 배치 여부 결정을 누가 하죠? 지방경찰청장. 그렇지만 청경찰 감독은 누가 합니까? 경찰서장.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배치 받으려는 자가 관할지방경찰청장한테 제출하는 것보다 감독 주체인 관할경찰서장을 거쳐서 제출하는 게 합리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의견도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배치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다 배치 결정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배치 결정은 누가 하죠? 배치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배치할지 말지 결정은 누가 하냐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지방경찰청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체 없이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뭐라고 했냐면요.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의미를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 없이는요. 즉시라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즉시 바로 이거하고는 달라요. 즉시 바로 이거하고는 다르고 뭐냐면요. 어떤 지체하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합당한 기간 안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서 알려주라는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배치 신청을 받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배치 요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배치 요청. 앞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건 이렇게 봅니다. 배치 요청은 어떤 거죠? 배치 요청은 거꾸로라고 보세요. 지방경찰청장이 어디에다가 이걸 합니까? 어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회장 또는 사업의 기관장 또 사업의 경영자에게 배치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요 의미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통상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청경찰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어떤 지방경찰서장을 어떤 경유해서 배치 신청을 한다. 그리고 배치 결정을 했을 때 뭐 여부를 결정해서 지체 없이 알려주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방경찰청장이 보기에 저기 사업장, 저기 기관에는 청경찰 어떤 배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배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자신이 직접 배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청경찰 배치받으려는 자가 배치 신청해서 할 수 있고 거꾸로 어떤 지방경찰청장이 어떤 해당 기관의장 또는 경영자에게 배치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청경찰 신규 배치 및 이동과 관련돼서 나왔던 거 봅니다. 청경찰의 신규 배치와 그리고 이동과 관련되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볼게요. 한번 제가 이걸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데 누가 통보를 하죠? 이거는 청원주가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청원주 경찰은 누구한테 소속이 돼 있습니까? 청원주한테 소속이 돼 있으니까 신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할 때 청원주가 어떤 관할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를 해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규 배치할 때와 이동 배치가 조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신규 배치할 때는 어떻게 했죠? 어떤 배치지 관할경찰서장, 신규 배치할 때는 어땠죠? 배치지 관할서장한테 통보한다. 신규니까 처음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그 사업장 또는 시설이 서울 종로 관할에 있죠? 그러면 종로 경찰서장한테 배치 통보를 한다. 청원주가. 근데 이동 배치를 봅니다. 이동 배치는 뭐죠? 배치된 상태에서
청원경찰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때는 누구한테 통보를 합니까? 여기는 이랬잖아요. 종전에 배치지 관할, 종전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종전에 배치지 관할서장한테 한다. 제가 의미를 볼게요. 신규 배치가 어디로 돼 있냐면요. 종로로 돼 있어요. 종로로 돼 있기 때문에 종로 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했죠. 근데 종로 경찰서 관할에 있다가 그 청원경찰이 어디로 이동 배치가 됐냐면요. 이동 배치가 됐냐면요. 동대문 관할로 갔다. 그러면 동대문 경찰서 관할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동 배치된 거는 종전에 배치지 관할상이니까 동대문 경찰서장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 들어볼게요. 근데 뭐냐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럼 종전에 있는 경찰서장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땠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봅니다. 여기 이동 배치할 때는 종전 관할이니까 종로 경찰서장한테 여기 배치 신고를, 여기 배치했다는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 전입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동 배치된 사실을 통보한다. 배치지 경찰서장 그랬잖아요.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다시 얘기를 들어봅니다. 신규 배치할 때는 신규 배치되는 관할서장한테 청원주가 통보한다. 종로경찰서 관할로 갔을 때 종로경찰서장한테 통보했죠. 근데 이동 배치가 됐다. 그 청원경찰이 어디였죠? 동대문 경찰서 관할로 갔다. 그러면 종전 배치지 관할서장한테 통보를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일루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루 하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동대문 경찰서장은 배치되는 거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떡하죠? 종전 배치지 관할서장이 새로 이동 배치되는 관할서장한테 알리라고 돼 있잖아요. 통보. 이런 삼각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다시 봅니다. 처음 볼 때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임용제도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청원경찰 신규 배치됐을 때 신규 배치지 관할서장한테 청원주가 통보한다. 쉽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종로경찰서 관할 때 종로경찰서장한테 통보한다. 그런데 여기 근무하다가 이동 배치됐다. 동대문 경찰서 관할로 이동 배치됐다. 그러면 어땠죠? 청원주가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청원주가 이동 배치됐을 때는요. 종전의 배치지 관할서장한테 여기다가 통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로경찰서장한테 통보하죠. 그러면 새롭게 신규 배치지 관할서장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죠? 종전의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이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으로 된다는 거죠. 신규 배치할 때 신규 배치지를 지역을 관할하는 서장한테 청원주가 통보하고 이동 배치가 된다. 그러면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서장한테 통보하고 또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서장은요. 이동 배치돼서 근무할 그 관할 지역을 관할하는 서장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조금 복잡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